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인드라가 오늘 암호화폐 살까요 말까요? 인드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면 떨어져요. 현재까지 인드라는 오늘 암호화폐를 매수할 생각이 없네요. 없기 때문에 인드라 생각으로는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드라가 매수를 안 하니까. 인드라가 매수하면 떨어지는데 매수를 안 할 예정입니다. 인드라의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인드라는 무조건 떨어지고 뭐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딱 설정하잖아. 마이너스 1% 떨어지면 안 산다. 마이너스 2% 떨어지면 산다. 이렇게 설정했는데 오늘 그러면은 무조건 안 사는 거 아니다. 뭐냐? 인드라 설정할게요. 비트코인 22,700만원 대로 한번 떨어져 주고 이더리움도 1,800만원대로 한번 떨어져 주면 인드라 반드시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매수창에 딱 넣어놓고 찾게요. 비트코인 2,700만원 2,799만원 이더리움 189만 9,900원 뭐 이렇게 한번 떨어져 주고 그러면 인드라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인드라 매수하면 비트코인은 그 이더리움이든 폭락하겠죠.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머피의 법칙. 그 다음에 조재길 바닥 신호 없는데 왜 올라? 조재길 인드라가 폭등 아니면 폭락을 달라. 보안만 아니면 된다고 했더니 제목을 대막 아니면 쪽박 달았군요. 그 다음에 김현석의 워스티드 나우 헤지펀드의 분노 뭐 이러면서 했는데 아니 헤지펀드가 무슨 뭐 개미입니까? 헤지펀드가 롱과 숏을 양쪽으로 구사하고 있고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채권, 원자재 다 투자하고 있는데 ETF, 선물 옵션 뭐 헤지펀드가 폭락하든 폭등하든 일부의 헤지펀드는 대박치고 일부의 헤지펀드는 망하는 게 그렇지. 헤지펀드가 무슨 개미도 아니고 너무 폭락해서 재미를 못 봤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인드라 해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헤지펀드가 어떻게 그러면은 10월달에 돈 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변동성이죠. 변동성이 심해야 헤지펀드가 돈을 버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게 일직선으로 쭉 내리꽂거나 쭉 올라가거나 이 두 가지 종류는 오히려 헤지펀드에게 큰 재미를 못 줘요. 인드라 볼 때는 변동성장, 그러니까 주식이든 모든 투자는 변동성이거든요. 그 변동성에서 원래 본질이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그 무엇이든 간에 변동성을 강화시킬수록 수익률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은 정말 예술과 같은 변동성이 강한 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장이 아니라 10월 달은 변화무쌍한 장이다. 그러면서 이 변화무쌍한 장에서 순수한 실력, 수익률을 거두는 그러한 장이 될 걸로 인드라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은 폭등도 없고 폭락도 없다. 그러나 무지막지한 변동 수싸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의 어떤 수익률의 책임은
연준에게도 있는 것도 국위본이나 연준 탓하지 마시고 무슨 모슬리 같은 어떤 국위본 은행 탓도 하지 마시고 뭐 연기금 탓도 하지 마시고 무슨 뭐 공매도 탓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10월달 장은요 간단하게 여러분 실력 탓이에요. 여러분 실력을 이번 10월달에 테스트하시고요. 기간을 줄게요. 10월 말이 아니라 중간선거 끝나는 날까지, 미국 중간선거 끝나는 날까지 딱 시간을 줘서 그 안에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마이너스면 앞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인더라도 앞으로 암호화폐든 뭐든 중간선거 끝날 때까지 플러스 수익을 거두지 못한다면 깨끗하게 적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역시 인드라는 쫄보고 새가슴입니다. 위험을 감수를 못해요. 아무리 무슨 머리 굴려봐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신성한 도박판에 인드라 같은 구라 경제학파가 뭔가 돈 벌려고 한다는 것은 뉴턴이 과거에 2만 파운드인가를 날렸죠. 남의 버블 때. 뉴턴이나 인드라나 같은 시세다. 이성적일수록 주식시장에서나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잃는다. 이성은 두 가지다. 도박이성과 이런 순수이성이 있다. 순수이성, 구라경제학 같은 순수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도박판에 접근해서 도박판에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테네님 이번에 본전 찾으시고요. 다시는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기웃거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본전 찾으시기 바라고요. 3.3 조심하삼 세무대리인 해임방구 이런 것들은 좀 주의 좀 이런 사기성 사이트는 좀 더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한글날 연후에 태풍급 저기압 온다 소박사. 그 다음에 단풍이 좋네요. 인드라가 3년 동안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고 싶었는데 못 다녔는데 10년 내에 가보겠습니다. 이 10년 내에 향후 5년 동안은 인드라가 어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10년 내에는 날 잡아서 정말로 한 달 정도를 쉬면서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10년 뒤에 환갑이 넘어서 65세 그 다음에 빵이네 좋고요. 끝장난 한옥카페 베스트 3. 그 다음에 10년 만에 개통 바다 위를 달리는 열차 좋네요. 슬기로운 캡틴 생활 월미대 인천 상륙작전. 그 다음에 동서 고속화 철도 이게 또 개설되면 75분 만에 서울 속초 인드라가 속초라는 도시로 좋아하죠.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네요. 철도 개통 좋아요. 그래서 이래서 노인들은 유료 받아야 돼요. 속초까지 개통되면요 노인들 돈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추천까지 이런 어떤 엉터리 손님들이 많다고 하죠. 참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로봇 호텔이 유행하죠. 이게 이제 그 넷플릭스 같은 데서도 드라마로 만들었던 그 일본인이 주인공인 어떤 SF 드라마에 보면 이 로봇 호텔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글로벌 라우드 브라질 대선인들하고 어제 얘기했죠. 이제 30일 개선 투표하는데 벌써 이제 그 자유우파가 자유좌파 득표수가 5%가 안 되는 친구인 자유우파 성향의 후보가
룰라 자유좌파를 지지한다고 얘기했죠. 게임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질은 한국보다 정치 선진국입니다. 결선제를 하잖아. 인도라는 결선제를 하는 나라는 한국보다 정치 선진국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참고하시고요. 한국 결선제가 없죠. 정치 후진국입니다. 중요한 건 룰라가 되는 게 한반도의 이득입니다. 인도가 강조한 게 뭐죠? 좌우파 따지지 말라고. 좌이파쇼, 우이파쇼가 문제지 자유우파는 인도가 존중한다고 얘기했죠. 인도가 자유우파 입장이지만 우이파쇼, 좌이파쇼 이게 더 근본적인 지점이다 이렇게 인도가 강조해왔습니다. 그래서 룰라가 집권하면 보다 더 자유좌파가 될 것이고 이태리 지금 구구다 막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원내각이니까 지난 방송에서 그렇듯이 이태리 정당도 지금 정부도 보다 자유우파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원령을 피해 탈출한 어느 청년의 이야기. 노마드션. 브리야트 하면은 몽골족이죠. 브리야트 하면은 징기스칸. 브리야트가 이제 부여하고 연결된 과거에 고구려 북쪽에 쓰던 부여라는 나라와 이 브리야트 종족이 많이 겹칩니다. 주거지가. 브리야트. 그래서 지금 몽골은 친러시아 쪽 계통이 있고 친중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몽골의 정치는 친중이냐 아니면 친러냐 이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몽골의 입장에서는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친중 친러가 아니라 반중 반러 정서가 강합니다. 어느 쪽으로 속하든 몽골의 국력을 핏바라먹는 거니까. 마치 친중이든 한국에서 친중이든 친일이든 둘 다 핏바라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북이든. 대한민국의 국력을 핏바라먹는 게 누구죠? 친중, 친일, 친북이거든요. 그럼 친미는 뭐냐? 친미는 영양제죠. 영양제. 절대가치. 친미는 절대가치로서 영양제지만 친중, 친북, 친일은 뭔가 빨대를 꽂혀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헌혈해주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소수민족만 먼저 죽는다. 근데 이게 푸틴만 이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스탈린 때도 그렇고 이게 하나의 그 법칙과 같아요. 이것은 중국도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티벳에서 뭔가 시위가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어. 시위에서 들고 일어나 티벳이나 위구르에서 군대를 파견하잖아요. 중국에서 어느 군대를 파견하냐면 몽골 쪽, 내몽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투입해서 진압해요. 반면에 내몽골에서 만약에 봉기가 일어났다. 그럼 누구를 투입하냐? 그러면 티벳이나 위구르 출신 군인들을 투입합니다. 스탈린이 연해주에 있던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에 옮겼잖아요. 그런 이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소련이 이제 러시아가 분리가 된다. 그랬을 때 저쪽에 뭐
시베리아 사공화국, 야쿠트족, 사족 이런 사람들이니까 야쿠트족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몽골족이 아니에요. 투르크족이에요. 투르크. 예, 야쿠트 사 같은 경우는 몽골족도 아니고 투르크족도 아니지만 예, 야쿠트 족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족 같은 시베리아인들은 예, 몽골 쪽보다는 이 투르크 쪽으로 더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면들 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몽골 계통과 그 다음에 투르크 계통과 별개로 이렇게 또 연해주 같은 건 또 다른 양상을 보이니까 이 세 가지 부위를 여러분들이 고심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맹꽁의 시파르가 한국어 금지시켰고 동시에 몽골어를 금지시켰잖아.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꽁의 시파르가 왜 한국어 교육을 금지시키고 몽골어 금지시키는 일제시대 때 했던 한국어 금지 이런 것 조치를 맹꽁의 시파르 파시스트가 저질렀거든요. 몽골어도 금지시키고 한국어도 금지시켰습니다. 맹꽁이 시파르가 이런데도 막 맹꽁이 시파르 만세 막 이런 애들은 한마디로 한심한 놈들이죠. 그러나 인도라는 맹꽁이 시파르를 인정하죠. 그리고 중국의 맹꽁이 시파르 같은 지도자가 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인도라는 계속 강조했습니다. 왜? 무능하니까, 무능부패하니까. 예, 중국의 등소평 같은 지도자가 있다면 인도라는 굉장히 중국의 박정희, 등소평 같은 사람이 만약에 중국 지도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살 떨리는 일입니다. 한반도가 먹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셔야 돼. 예? 마찬가지로 중국 입장에서는요, 맹꽁 시파르 입장에서는 문좀비나 반쪽 노면 같은 파시스트가 집권하면 안심하지, 무능부패하잖아.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나 성렬환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봐요. 잠을 못 자는 거야, 맹꽁이 시파르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일본에 관한 기사는 되게 긍정적이야. 근데 유독 왜 대한민국 뉴스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맹꽁이 시파르의 속사정이라는 거야. 기시다 정권이 뭐라건 간에 안심이 되는 거야. 걔네들 입장에서는 저대로 망하겠지. 판쪽 아베보다는 잘난 사람이 기시다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큰 변별점을 못 찾거든. 반면에 문전비 같은 어벙한 놈들이 집권했다가 성렬환 등장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맹꽁 시파르 입장에서는 무슨 강릉 미사일 발사 실패 이런 것도 막 대수특비라고 막 성렬환에 대해서 막 음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누가 주도해? 차이니스 간첩이 주도하는 거예요. 반쪽 민주당이나 반쪽 정은이 주도하는 거 아니야. 성렬환을 지금 까고 있는 핵심 주체는 반쪽 아베 잔당바와 맹꽁이 시파르 애들이 연합전선을 펼쳐가지고 지금 막 반쪽 미당 이런 애들한테 막 쩔해주면서 지금 성렬환을 까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얘들아 강조하죠. 반쪽 미당은 원균이다. 성렬환은 이순신이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네 예배비가 맥로니까 성렬환 까는 거지. 자, 시각을 바꿔. 쓰레기는 반쪽미당이지 성렬환이 아니야. 성렬환은 이순신 장군이 쓰레기야? 이순신 장군이 쓰레기냐고! 이 덜 떨어진 맥로들아. 딱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국토 전략은 적당히 이 국토 전략 뽕은 적당하게 맞아야 돼. 하여튼 위험천만한 국뽕이다.
만약 갖다 붙이는 건 아주 천재적이야.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크렘린 내부는 혼돈 상태. 추복의 선생,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제 이것은 푸틴이 전술핵 사용하면 끝난다, 오버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 했죠. 중요한 건 추복의 선생이 얘기하지 않은 그 다음부터 인드라 얘기하잖아요. 지난 방송에도 잠시 언급했죠. 푸틴이 전술핵을 만약에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만에 하나 푸틴이 전술핵 사용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되겠느냐. 푸틴이 전술핵을 사용한다면 메콘시파르 그 전대 10월 16일 날 하고 있는 전대 중심 집권 요때하고 11월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뭔가 할 것이다 라고 다들 전망하고 있고, 인드라도 그렇게 얘기했죠, 지난 방송에서. 그때 반쪽 정원도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때 쫄보 자식아, 맹꽁시파르 얘기가 아니라 반쪽 정원이가 반드시 10월 하순에서 미국 중간선거 전에 핵실험을 해라, 그렇게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인드라 방송 모니터링하는 간첩들이 혹은 직방하고 있는 맹꽁이 문전 반쪽 정원한테 인드라 얘기할게. 너 그때 못 쏘면 너는 지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게. 너한테 살 길은 뭐냐? 없어. 인도는 내가 볼 때는 너 없어. 국제 정세가 너가 반쪽 정원이 되지기를 원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2025년 이전까지는 통일되기가 어렵거든. 국부원이 어떠한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지금 유지시키는 건데, 문제는 네가 올해 이맘때에 핵실험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국유본이 반쪽 정원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다는 거지. 그럼 이 2022년부터 남은 2025년 사이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른다 이것이. 인드라도 쉽게 예상할 수 없고 너도 예상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드라가 한번 찔러나 보자 한다면 곧바로 통일되는 건 아니고, 네가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푸틴 같은 경우는 그 북한보다는 자유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같은 파시 국가라도 핵 버튼을 누르겠다고 하면은 러시아 군대가 논멜 같은 지도부가 반발해서 그 러시아 합참 본부장이 대통령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북한에서는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강조한 것이 김기선 누님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만약에 반쪽 정원이가 7차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로 나갈 것인가? 그냥 무정부 상태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북한에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전과 달리 북한에서는 내부적으로 혼란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유본은요 3대까지만 인정해요. 반쪽 정원까지 인정하지만 반쪽 정원 이후에 4대 5대 그런 건
그래도 안중이 없어요, 여러분. 예? 이 김씨 왕조를 실험했잖아. 노예제 국가를. 이 반쪽 정권까지는 충분하게 실험했고 데이터도 많이 뽑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아요. 김씨 가문은 반드시 끝납니다. 반쪽 정원이 마지막 김씨 왕조입니다. 그래서 역사책은 그렇게 기록되겠죠. 왜 김씨 왕조는 무너졌는가? 그거는 측근이, 믿을만한 측근이 뽕요정밖에 없기 때문에 똥돼지 반쪽 정원이 이렇게 인민의 지지를 못 받고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역사책에는 기록될 것 같네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구변 미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캠파이어님 어서오세요. 우크라이나 전술핵을 슬쩍 전달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러한 여러가지 상황은 핵 대 핵이 아니에요. 전술핵, 그러니까 전략 핵이 아니거든요. 푸틴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전략 핵도 아니지만 전술핵인데, 이 전술핵을 제한적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푸틴이 버튼을 눌렀는데 러시아 군대가 거부할 수도 있고, 러시아 군대까지 합참까지 인정했는데 실제 발사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국유본이나 미국이 조기에 파악하고 원점 타격해서 핵무기 발사하기 전에, 미사일 발사하기 전에 그 러시아에서 자폭하거나 폭파되는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드라가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해, 푸틴이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푸틴이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 중간선거 관점에서, 여러분 미국 중간선거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푸틴이 전술핵을 사용하잖아요. 만일에 그러면 미국 민주당이 압승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관점에서 보면 현재까지 공화당이 약간 우세하게 끝나는 모양새거든요. 그게 저는 오히려 좋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근데 만약에 푸틴이 전술핵을 사용해서 실제로 폭파가 되거나 제한적으로, 아니면 폭파되기 전에 미국이 조기에 파악하고 원점 타격해서 핵전쟁을 막을 수 있거나, 어떤 결과이든 보다 좋은 결과는 미리 원점 타격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만, 설사 원점 타격을 놓치더라도 어느 경우든 그냥 미국 민당이 압승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돼요. 푸틴은 무조건 끝났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인드라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오냐? 메콩 18호가 자기 영구 집권을 선포한 마당에 푸틴이 저런 꼴로 지내면 푸틴과 거리를 두겠지만, 푸틴하고 거리를 둔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메콩 반쪽 정원하고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모순된 그런 어떤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한반도에 극단 사태가 올 수 있다. 10월 지금부터 인드라 볼 때는 미국 중간선거까지 굉장히 한반도가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결과든 인드라는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는데 다 좋아.
다 좋습니다. 그냥 우리는 예, 이 푸틴의 전술핵 사용 여부에 대해서 예, 팝콘각이다. 예, 강릉이나 팝콘 먹으면서 맥주 한잔 빨면 되는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푸틴! 할 건 빨리 해. 쫄보 새끼야. 힘들어 하잖아. 발적정은 빨리 쏴. 예? 미사일로 뭐 간 보지 말고 간 볼 거 다 봤으니까 빨리 쏴. 너 빨리 쏘면 끝나는 거야. 게임 끝이야. 푸틴도 빨리 쏘면 빨리 끝날수록 전쟁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나고 발적정군도 빨리 핵실험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걔도 끝나는 거예요. 빨리 뭐 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필요 없어. 빨리 쏴. 할 거면 빨리 해. 빨리 하면 더 한반도 일정이 더 앞당기게 된다. 하루라도 빨리 쌀수록 하루라도 더 빨리 쏴. 반죽정은 쫄보야. 그 다음에 신인균 크림반도 겨냥 초고속 진격 너 남부 방송 급속 붕괴 중 뭐 이래서 재미삼아 하는 얘기는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뭐 크림반도 주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떡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중요하죠. 아침한개님이 인드라가 얘기하는 정보 안보계의 톰 크루즈다. 이런 강릉 공기지 폭발 사고 직캠 영상 분석 이런 게 아침한개님의 힘이다 라는 거죠. 지금 막 강릉 이게 무슨 뭐 엄청난 인명피해도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뻥튀기 하고 있어요. 이 뻥튀기 해가지고 막 조작 영상들이 막 뜨는데, 근데 그 조작 영상이 중국의 과거 폭발 사고 같은 것들을 막 짜집기한 영상이야. 칸척들이 개입했다는 거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퍼스트 이런 애들이 왜 갑자기 강릉 미사일 실패 이거에 대해서 유난히 관심을 가지는 걸까? 왜 차이나가 이 사태에 개입한 것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MM이가 맥로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이 사람아. 유튜버 돈 벌고도 유튜버로 돈 벌려고 해도 네 MM이가 맥로가 아니라면 이런 건 가려서 팩트로 확인하고 방송하세요. 잘 모르겠거든. 한국 최고의 정보 안보계 아침한개님 동영상이라도 제대로 보고서 영상을 만들어. 가짜뉴스 양산하지 말고 헛소리 좀 하지 말고 팩트에 기반하라고. 선정선동에 넘어가서 네 MM이가 원균이야? 박정무당이야? 좀 정신 좀 차려.